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 후보단 또한 서로에 대한 비하 발언이나 과도하게 공격적인 질문을 할 경우 또는 서로에 대한 공약 질의가 너무 과열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중재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각 19시 32분 기준 20분간 기호 1번 후보단부터 서로 번갈아가며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1번 후보단분들 혹시 질문 지금 아직 계신가요? 지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있는 행복 공대 독바에 대한 공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강원대학교 독바 제작을 1차로 제작을 하였고, 그다음에 인문대 대학에서 후드티 공동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독바 제작이 참여한 인원은 강원대학교 전체 학우 중에 154명이라는 확인을 받았고, 인문대학교 후드티 제작은 인문대학교 학생 대비 3%에서 4%라는 제작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단체 강원대학교 전체 독바도 일단 강원대학교 학생 대비 1%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하는데 공과대학 독바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 참여율이 많은지랑 그리고 이게 한다고 소속한 증진에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속감 증진 관련해서는 저희의 경험을 이루어 보았을 때 소속감 증진이 된다고 느껴서 저희는 이러한 공약을 준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총학생회에서 154명이 독바 제작했다는 것은 저희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럼에도 이제 저희 공과대학에서 독바라는 것을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대는 이제 또 저희끼리의 단합력이 크기로 유명한 단과대학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온라인 홍보랑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그래도 충분한 참여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100개 내외인데, 만약에 수요도가 정 낮으면 진행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라 업체와의 조율을 통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리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대 학우들은 더 어색한 공약이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공대 학우들도 어떻게 보면 소속감을 공과대학보다도 강원대학교라는 그 큰 범위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게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대는 단합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라는 단어보다요, 이라는 답변 말고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강원대학교라는 큰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는 게 먼저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 단과대학부터 시작해서 먼저 소속감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 단과대학별로 소속감을 느끼는 게 높아진다면 강원대학교라는 더 큰 집단에서의 소속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후보단분들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대 복지 모멘트와 함께 공약 중 하나인 시험기간 공대 예정입니다. 온라인 홍보물인 인스타그램 피드에 시험기간 공대 배정을 간편식을 무료 제공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약 설명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이 시험기간 공대 매점에 대한 공약을 준비할 때는 학생 공과대학 학우분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정해가지고 인스타 홍보물에는 그렇게 제작하여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약을 더 자세히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무료로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들 것이며 그러면 공과대학 학생회비 운영에 공과대 학생회비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인스타 게시물과는 다르게 저렴한 가격에 공대 매점을 운영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추가로 그 인스타와 다르게 변경대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꼬리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한다면 혹시 어떠한 메리트를 주실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학우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라면, 컵라면과 몬스터 음료수를 예로 들자면 컵라면은 공동 구매로 샀을 때 개당 800원 정도에 8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몬스터 에너지는 개당 1,2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저희가 300원씩이라도 더 떼고 팔게 된다면은 학우분들은 몬스터는 900원, 그 다음에 컵라면은 500원 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중가보다 5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공 서적 과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공 서적 과제라고 하셨는데 이걸 야외에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진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전공서적 과자회라는 것이 공과대학 학생회실을 통해서 책이 전달이 되고 또 신입생 학우분들 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공과대학 학생회실이 지하에 있고 약간 위치적인 문제상 일반 학우들에게 접근성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야외를 통해서 학우분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야외에서 책이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꼬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 행사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학생회를 통한 중고서적하는 구매가 매우 낮아졌고 지금은 익명 게시판인 에브리타임으로 인해서 주로 중고서적을 구매하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메리트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 익명 게시판의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저희 후보단끼리 이야기할 시간 가져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이제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서 전공서적의 참여율이 낮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엔데믹 시대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조금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브리타임을 이용한 전공서적 교환도 얘기하셨는데 에브리타임은 아무래도 강원대학교 전체 대상이다 보니까 전체 대상보다는 저희 공과대학에서 운영해서 저희 공과대학 내에서 전공서적을 교환한다면 조금 더 선택지도 좁아지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교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대 복지 모멘트와 함께 공약인 물품 대여 사업에서 냉장고를 물품 대여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과대학 물품 대여 사업에는 냉장고가 없는데 저희가 냉장고 대여를 추가한 이유는 학우분들이 이동하시면서 불편하게 음료를 들고 다니거나 그 비슷한 것들을 보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냉장고 대여를 추가했고요. 냉장고 대여 방식은 대여일 기준으로 다음날 12시까지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게 할 계획입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꼬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냉장고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냉장고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냉장고는 현재 공과대학 학생회실에 비치되어 있는 냉장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대학 및 공과대학이 함께하는 가요제 공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설명 당시 가요제는 에이스 페스티벌 관련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 현재 내년에도 에이스 페스티벌이 개최되는지 확인 여부를 하셨는지와 만약에 에이스 페스티벌이 개최되지 않는다면 이 공약은 어떻게 이행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좋은 질문 주신 점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에이스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에이스 페스티벌과 같은 문화예술대학과 공과대학의 연합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행사는 연합가요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꼬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합가요제 예산을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기획은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지만 돈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래 그래서 단과대학 연합가요제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현재 공과대학은 경선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타 단과대학에 문의해본 결과 분들이 답변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전달받아 저희가 경선이 된 후 진행하게 된다면 타 단과대학과 같이 연합가요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대 복지 모멘트와 함께 공약인 제휴업체 확대 및 보완입니다. 현재 기호 1번 후보자분들께서는 공과대학의 제휴업체가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
꼬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휴업체에 대한 질문인데 공과대학 하나의 단과대학으로만으로는 제휴업체 선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공과대학은 정문권 연합으로 총 43개의 제휴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과대학 기호 1번 후보단 분들께서는 정문권 연합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공과대학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 각 단과대학은 권역별로 묶여서 정문권, 후문권, 동문권 이렇게 묶여서 제휴업체에 대한 해별 체결을 하는데 일단 거기에서 진행하는 대로 저희는 정문권으로 연합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이제 학우분들께서 원하시는 제휴업체나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정문권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가 학우분들의 의견을 표출할 예정이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단과대학 선에서 최대한 제휴업체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공대 그대 곁에 소통에서 공대 위키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방금 그 예시를 못 봐서 그런데 혹시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예시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이걸 해놨는데 한번 예시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공대 위키는 노션 시스템을 이용한 것인데요. 먼저 저희는 이제 공대 위키 본문, 공대 위키 가이드, 건의사항과 버블. 일단 이것은 초안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고 공대 위키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공대에 관한 모든 것, 각각 페이지 소개 같은 이렇게 페이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학과의 전공에 대한 소개, 혹은 교수님, 혹은 이제 학생의 임원들 같은 정보를 모든 과를 한 번에 검색해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서 저희는 이런 한 노션 시스템이라는 안에 공과대학의 각과 소개, 공과대학 학생의 소개 이런 거를 한 번에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 조금 문화 전달, 전통 전달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제 화학생물공학부, 건축토목 환경공학부 이렇게 학부별로 나누어서 여기에 학부별로의 정보를 담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공과대학 학우들이 공과대학 정보를 적고 만들어가는 위키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은 일반 학우들도 여기에 접속해서 정보를 적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학우들이 관리자가 되어 직접 글을 작성하는 정도의 프로그램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일반 학우분들이 추가로 작성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지정한 국장에게 SMS 혹은 메일을 통해서 전달한다면 저희가 그 정보 범위에 대한 것을 검토 후에 공대 위키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19시 51분으로 기호 2번 후보단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양 후보단 간 공약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후보단분들 마지막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대 학업 모멘트와 함께 학업 부분인데요.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에서 혹시 정확한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지원을 한다면 얼마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자격증 시험은 종류마다 가격이 상이한데 제가 그 가격에 맞춰 비율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 모든 시험당 2,000원으로 정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꼬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럼 이 2,000원을 그냥 이렇게 자격증 응시로 지원, 행사 신청을 하면 바로 2,000원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격증 시험에 붙었을 때 2,000원을 페이백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시한다고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닌 자격증을 통해 합불이 정해진 자격증은 합불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셔야지 합격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셔야지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주고 합불이 아닌 점수별 예를 들어 토익, 토플, 한국사 능력 인정 시험 같은 점수제로 운영되는 것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저희가 지원금을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양 후보단 간 공약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체 하부 대상 공약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문을 하지 않으신 분에게 우선 질문권이 부여되며 질문 한 개당 꼬리 질문은 한 개까지 가능합니다. 질의를 희망하신 학우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희망하신 학우분들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목과학 전공 18학번 이재권입니다. 우선 질문하기에 앞서 두 후보자분들에게 오늘 여기까지 준비하시는 데 있어 고생이 많으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좋은 공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것을 연계해 나가는 것도 있었고 새롭게 준비하시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약에 대한 질문들은 뒤에도 많이 나올 것이라 예상되기에 조금 다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모임 공과대학 학우들 앞에서 각 후보단이 추구하는 비전 및 방향성을 담은 각 후보단의 각오 및 포부를 들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준비되신 후보단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2번 후보단 먼저 포부 및 네. 비전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2022학년도 학생회장직을 맡으면서 학교 생활하는 것에 학생자치기구의 영향성이 많이 끼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자치기구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로 공과대학에 많은 것이 변했고 엔데믹의 시대에 들어서는 지금 많은 것이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에 불을 지피는 공과대학의 한 학우가 되고 싶어서 제45대 공과대학 공존 후보단 정후보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공약 설명단 소속감, 단합력, 학우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함께하는 공대, 그대 곁의 공존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핵심 공약, 세부 공약들을 잘 진행하여 소속감과 단합력이 높아지는 공과대학, 항상 학우분들 곁에 공존하여 함께하는 공과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2021년 공과대 학생회를 통해 그게 저의 첫 학생회였고 공과대학 학생회로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학우분들도 만나지 못했고 주로 언택트 위주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코로나가 넘어서 원망스러웠습니다.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내년에 코로나의 국정 밖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공과대학 학우분들의 대학 문화를 위해서 코로나 이전에 밝고 에너지 넘치는 공과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였습니다.
다가올 봄, 싱그러운 꽃향기와 함께 북적북적한 캠퍼스의 낭만을 누릴 수 있는 공과대학을 만드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을 만족해 하시는 공대의 순간이 모멘트의 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후보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공과대학을 사랑하는 학우로서 어떠한 후보단이 당선되더라도 내년에는 더 멋지고 열정, 낭만, 그리고 뭐 청춘이 넘치는 우리 공과대학을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공학 전공 18학번 김현수라고 합니다. 이번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서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에 함께하는 시험 기간 야간 카페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하실 예정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험기간 야간 카페 운영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선 시간대는 공과대학 주변 카페가 21시에 닫는 점을 고려해서 22시부터 00시까지 2시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페에 커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아메리카노, 믹스커피, 아이스티 등을 분마루로 준비해서 저렴한 가격, 저희가 이제 단가 계산을 해봤을 때 약 900원 정도로 측정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카트로닉스 공학 전공 18학번 강구호라고 합니다. 그 1번 후보단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이 공약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까 얘기를 하실 때 2,000원이라고 책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과대학 학생회비는 10,000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2,000원을 시청한 이유는 그 10,000원에서 모든 학우들이 일단 자격증 시험을 응시를 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두지는 않고 그저 점수제나 학불에 대한 그런 제한만 두었지 자격증 종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우들이 다 2,000원을 대비받으신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는 2,000원이 최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꼬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익이 현재 48,000원이거든요. 1회 시험 보는데 기사 시험은 필기랑 실기 합쳐서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토익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으로 결제를 하면 10%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혹시 그 2,000원이라는 게 지금의 여건이지만 앞으로의 뭔가 당선이 되셨을 때 여건이 좀만 더 좋아졌을 때 가격을 혹시 높이실 생각도 있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2,000원이라는 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2,000원이라는 가격을 시정한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지금 한 학기 공과대학 학생회비 납부는 10,0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했고, 학생회비 납부 금액이 올라간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예정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2,000원이라는 가격이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했을 때 10,000원에서 2,000원을 페이백을 해준다면 저희가 5분의 1, 20%라는 가격을 페이백을 해주고 이제 그 학우는 10,000원을 냈지만 2,000원이라는 페이백을 받고 그 외에도 한 학기 동안 공과대학의 행사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20%가 작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공학과 1학번 유한입니다.
저는 기호 2번 공존 후보단의 함께 있는 행복, 공대 독바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공대 독바를 통해서 공과대학 소속감 증진이라는 의미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다른 공과대학 행사들로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번 공대 MT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적지 않은 금액이 요구될 공대 독바의 신청률은 굉장히 저조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신청률 저조할 경우 업체와의 금액 협상은 신청률이 저조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략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와의 조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처음 업체와의 조율 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대 MT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공대 MT는 한 번 갔다 오면 끝나는 일회성 행사입니다. 하지만 공대 독바 같은 경우는 한 번 자신의 돈을 투자한다면 겨울 내내 1년 혹은 2년까지도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목공학 전공 1과학번 황재현입니다. 1번 후보자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대 복지 모멘트와 함께 부분에 시험기간 공대 매점 이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PX 같은 경우에는 물품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서 가격을 싸게 측정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300원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이 300원은 어디서 나온 300원인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원은 저희가 임의로 측정한 것이고 저희는 일단 제품 한 개당 종류에 무관하고 제품 한 개당 300원씩을 차감해서 드릴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제품 한 개당 3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개를 학우분들에게 드리면 3만 원이라는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기 되는데 학우분들에게 더 많은 제품과 더 많은 다양성과 개수를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300원으로 측정을 했고 내년에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은 학생회비 납부율을 확인을 해본 다음에 학생회비 납부가 많다면은 그대로 진행하거나 더 높일 수 있겠지만 일단 학생회비 납부율을 확인을 해보고 그 금액에 대해서 조정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학생회비를 이용해서 금액을 할인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우와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우 간의 차별을 어떻게 두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과대학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과대학 학생회비를 납부하신 학우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네, 공과대학 학생회비를 납부하시지 않은 학우분들에게는 이 혜택을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 되었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계연구원 전공 1학번 노한찬입니다. 1번 후보자분들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이고 저조한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지역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나 학우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유튜브를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존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한 공지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카드 인식 또는 글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일단 학생 자치 기부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학생 자치 기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행사를 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행사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이것을 동영상으로 담아서 글이 아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면 학우들에게 더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아직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올리면서 일단 주기적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컨텐츠를 따로 제작을 하게 된다면은 학우분들이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홍보가 많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홍보와 양질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학우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공학 전공 20학번 조혜근입니다. 저는 2번 후보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회비를 내는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페이백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약을 보면 야식 마차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이 시점에서 학생회비가 많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약과 계획이 있다 한들 실행하는데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안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백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공과대학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만 충분히 참여하시더라도 10,000원이라는 돈의 페이백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꼬리 질문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도 학생회가 적게 모인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에 대한 다른 방안이 새로운 공약이 아닌 당선되셨거나 그랬을 때 진행하실 사업 같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공과대학 학생회비가 많이 모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의 여파로 학생회비가 많이 줄어든 것이고 엔데믹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지금 학생회비의 이번 연도에 대면으로 행사를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학생회비는 조금 더 많이 거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회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임기 시작일 1월 1일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학생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자원공학 전공 20학번 백연서입니다. 먼저 이번 후보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께 있는 행복 공대 독과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대 독과는 약 1,800명으로 인원이 많고 규모도 큰 단과대 단체복입니다. 하지만 공대 독과를 입고 무단 횡단을 하거나 헬멧 미착용을 하고 킥보드를 탄다든지 이런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걸 누가 보고 일반 공대 학우들까지 익명 커뮤니티나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해결책을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과대학 롱패딩을 입고 무대횡단을 하는 것은 본인의 양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산업공학 전공 18학번 서재호입니다. 저 1번 후보단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대 소통 모멘트와 함께 중에서 온라인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온라인 설문조사는 너무나 참여도가 낮을 것 같고 참여해도 학생의 위주의 설문이 진행될 것 같다. 결국은 학생의 위주 표본을 담기 때문에 공과대학 학우분의 여론을 잘 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기존 공과대학 학생총회도 온라인을 하였을 때 기존 학우는 온라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참여하기를 꺼렸는데요. 모멘트 학생회님들은
이런 점을 어떻게 타개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해 주신 분께 잠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온라인 설문조사 관련해서 저희에게 질문 주셨는데, 혹시 질문을 온라인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온라인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사실 실정도 알고 있지만 익명성이 저희는 추가가 된 온라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조사를 할 때 익명성이 추가된 설문을 통하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에 받은 질문들을 답변과 함께 공개하여 학우들에게 성실한 피드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일단 이 설문조사 관련해서는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고, 또한 내년에 저희가 모든 행사들을 다 대면을 우선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답변되었을까요? 꼬리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잠시만요. 잠깐만 생각 좀 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응용 메카트로닉스 재료공학부 22학번 김소연입니다. 저는 이번 공전 후보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 중에 함께 쓰는 나무위키, 공대위키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위키라는 건 지금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한국 작성 및 수정 가능, 이게 나무위키의 정체성인데요. 아래 설명을 써주신 걸 보면 공과대학 학우들이 공과대학 정보를 적고 만들어가는 위키 시스템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아까 설명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공과대학 학우들이 직접 정보를 적을 수는 없고 학생의 붓장을 통해서 적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나무위키의 가장 큰 장점인 자율성이 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가 들고요. 이게 링크로 주셨는데 이 링크는 어디에 게시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링크는 저희 인스타 소개글에 삽입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자율성이 나무위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나무위키 같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해봤는데 나무위키 같은 것의 자율성은 챙기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대위키의 방향성을 정보 전달, 공과대학 학우분들이 정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키에 엄청나게 자유롭고 사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고 각 학과 전공의 소개, 교수님 소개, 학생의 임원들 소개, 사진, 그리고 각 학과의 전통 및 문화 등을 담아서 공과대학 학우분들에게 편리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게 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꼬리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인스타 계정에 이제 소개 글 부분에 링크를 게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보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기획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미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타는 이제 어플로 링크에 비해서 접근성이 훨씬 좋고, 이제 링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스타에 접속을 해서 공대 학생의 인스타에 들어가서 링크에 접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이미 에타 어플에 공과대학 게시판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지 않고 굳이 나무위키를 따로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인스타 소개글에 있어서 접근성이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인스타 소개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다른 SNS, 다음 카페 등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고,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도 공대위키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리타임에 공과대학 게시판이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에브리타임 공과대학 게시판에는
각 학과 전공에 대한 소개 혹은 각 학과에 대한 미래, 학생의 임원, 학과에 대한 전통 및 문화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과대학의 문화를 조금 더 전달하고 학생의 임원들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공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파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물과학 전공 20학번 진수혁입니다. 기호 2번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로 인한 학생회비 납부율 조정은 굉장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점점 완화된다고 해서 학생회비 납부율을 증가한다는 건 단지 추측과 기대일 뿐인데요. 앞서 말해주신 공대 트리, 가요제, 격파 등은 학생회비가 많이 사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공약은 오히려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학생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공약으로 진행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아까 독바 같은 경우도 학생회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독바는 개인 사비를 이용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공모전 같은 거에 상품 정도 학생회비가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대학과의 연합가요제 같은 것도 다른 단과대학과의 연합을 통해서 금액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2022학년도에 대면 행사를 많이 진행함으로 있어서 학우분들이 대면 행사를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연도에 학생회비가 조금 더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학생회비 참여 동료를 공약으로 넣지 않은 이유는 학생회비 참여 동료를 공약으로 넣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답변이 혹시 되셨을까요? 꼬리 질문해 되겠습니까? 네. 동료는 제가 단어를 잘못 선택한 것 같고, 학생회비를 많이 내고 싶게 하는 그런 공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공약이 계속 말씀하신 야식마차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공약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회비 납부자에 인해서 혜택이 있는 것만으로도 10,000원의 충분한 피입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핵심 공약 같은 거에 학생회비를 내면 좋은 것이 있다를 홍보하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 당선이 된다면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학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전공 19학번 강승우입니다. 1번 분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물품 대여 사업에서 냉장고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냉장고를 이미 비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구매 혹은 렌탈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현재 문과대학 학생회실에 존재하는 냉장고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꼬리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미 배치된 것이라면은 그게 공과대학 학우분들의 음료 구매를 감당할 수 있는 냉장고의 크기인지 또 그거를 어떻게 또 관리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잠시만 상의할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공과대학 학생회실에 존재하는 냉장고는 음식점과 같은 곳에서 세로로 긴 냉장고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냉장고 대여 방식이 냉장고
냉장고에 물품을 맡기고 싶으면 그 물품은 학생에서 일단 검수하에 물품의 보관 여부가 가능하게 되고 그 검수가 완료되고 그 물건은 그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가져가게 하게끔 공약을 계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과대학 학우 모두가 냉장고에 대여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1학번 정보영입니다. 공대 복지 모멘트와 함께해서 시험기간 공대 매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까 한 상품당 한 300원 정도를 인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상품을 100개 정도 구입하고 가지수를 최소 100가지 정도 한다고 하면 한 행사를 진행하면 거의 20만원에서 30만원이 드는 행사거든요. 근데 이걸 시험기간마다 1년을 진행하면 4번인데 4번 진행하면 거의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든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 계산상 사무국장 영입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과대학에서 매년 다음 학기로 넘어가는 비용은 약 저번 공명에서 넘어갈 때는 120만원 정도였고 올해도 한 그 정도 수치가 될 텐데, 그러면 남아있는 돈이 3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혹시 그 300원 이하라는 가격을 감당할 수 있으실 것 같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우분께서 말씀해주신 2월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넘어간다고 알고 있으며 일단 300원에 관한 이 비율은 저희가 시험 지금 납부 비율을 산정을 해서 그 금액이 모인 만큼에 비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미디엄 기준으로 그냥 노멀한 기준으로 300원을 잡았고 이거는 충분히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30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저희가 시험 기간에만 한정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학생회비 납부해준 학생회비를 이미 다 받은 뒤에 결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학업 모멘트와 함께 자격증 시험 응시로 지원해서 더 질문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공학 전공 18학번 김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꼬리 질문을 못 드려서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꼬리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번 후보님께 어떤 가루로 된 형태의 음료를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만약 시유에 저희가 많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완제품된 상품보다 혹시 그쪽 공과대학 학생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커피 판매가 약간 메리트가 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CU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9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1,500원, 그리고 아니면 별도의 얼음컵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음료도 한 2,000원 선에서 퀄리티 있게 먹을 수 있는데, 아까 새벽에 한 2-3시간 정도 운영하시는 그런 카페가 메리트가 있는지 저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서 1,900원, 2,000원 정도로 아메리카노를 마셨는데 저희는 각 스틱이랑 얼음 미디엄컵 따로 구매해서 단가 계산해보니까 한 700원에서 8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원가에 딱 맞춰서 판매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상한 추가 금액까지 계산해서 저희는 9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약에 공과대학 독서실 활성화를 넣었는데, 그 독서실을 활성화시키면서 공과대학 독서실 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우들이 바로 앞에 나와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거리적인 접근성도 편리할 수 있게 해주고요. 저희는 저렴한 가격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꼬리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꼬리 질문 드리자면 저희가 익명성이라고 해서 설문조사 참여율이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에 대한 예시로서는 대안으로서는 게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익명성이라 해서 그래서 설문조사 참여율이 높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다른 대안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회의하고 바로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가 말한 공약대로 저희는 익명성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익명성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현재 배터리 학생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달통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것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인데 이를 통해서 배터리 학생에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익명성에 대한 설문조사는 상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학우분을 특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좀 더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는 익명성만 보장이 된 게 아닌 학우분들의 개인정보도 받아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참여해주신 학우분들에게는 리워드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사에 참여한 거에 대한 소정의 상품을 줄 수 있는 행사까지 같이 기획을 해서 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 익명성이 보장된 것 두 개의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학우분들에게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카트랜스공학 전공 18학번 강구호입니다. 이번 후보단 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료 프린트 사업 10장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아이패드가 없어서 10장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렇게 10장을 딱 정한 이유가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일 열매로 정한 이유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 거 프린트 하거나 또는 한 사람이 많은 양을 뽑으면 프린트가 10장 이상 뽑으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뒷사람도 지연되고 그 지연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것 때문에 1일 열매로 제안했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까요? 혹시 만약 프린트 해야 되는 게 11장이에요. 만약 당선되신다면 융통성 있게 그런 거는 넘어가 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1매 정도면 융통성 있게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후보단 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학과 19학번 장명보입니다. 공약에 있는 체육 행사들은 현 공과대 학생의 체육 행사까지 수차례 반복되었던 행사들입니다. 여학우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새로운 종목의 행사에 대해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대학의 가장 큰 체육대회인 대평대에서 기존에 발야구와 피구를 진행했었는데 이거 참여도가 너무 낮아서 아마 폐지되고 다른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이 생긴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내년에 당선이 되어서 대평대를 개최한다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발야구와 피구 또한 여학우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다면 발야구와 피구 또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공학과 1학번 정모영입니다. 공대 사과 모멘트와 함께 자격
시험 응시를 지원해서 공대 학우들이 많이 보는 뭐 기사 시험은 1년에 한 4번 정도 진행하고 토익은 뭐 2주에 한 번 정도 진행하는데 혹시 신청 방식을 시험 과목마다 받으시는지 진행 상황 이 공약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자세한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면 시험 과목마다 신청을 받는 건지 아니면 시험 신청 빈도수에 따라 신청을 받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당 복수 신청이 가능한 건지 자세한 진행 상황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시험별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 학기당 시험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응시료 지원을 딱 한 번 지급해줄 계획입니다. 꼬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익처럼 점수 같은 걸 얘기하셨는데 혹시 공대 취업자 토익 평균 몇 점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알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평균 공대생 중에 취업자가 토익 평균 780점인데 혹시 그 토익 점수 기준에 대한 거는 매달 똑같이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잠시만 회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익은 현재 990점 만점에 700점 이상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점수가 많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시는 학우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받으면 저희가 내부 회의를 통해서 다시 정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土木과학 전공 18학번 이재권입니다. 두 후보단 모두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공과대학 연합MT입니다. 경청해 주시고 제가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두 후보단 모두 올해 2022년 공과대학 연합MT에 참여해 보셨거나 아니면 이전에 2018년, 2019년에 진행되었던 공과대학 연합MT에 대해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1차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전부 참여해봤습니다. 저희 국고단도 전부 다 참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존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2018년이나 2019년도에는 국가대학 연합MT는 보통 강촌에 위치한 엘리시안 강촌으로 이동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진행된 공과대학 연합MT는 엘리시안 강촌에 어떠한 리모델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아쉽게도 갈 수 없게 되어 속초 현대 아이파크라는 리조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모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속초로 가다 보니까 많은 공과대학 학우분들의 교통편을 위해 버스 대절을 하다 보니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 결국 참가 비용이 극대화된 사인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두 후보단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년에 두 후보단 모두 공과대학 연합MT라는 공약이 있기에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만약 올해처럼 엘리시안 강촌이 안 될 경우 속초나 고성, 양양, 강릉 같은
장거리로 이동해 버스 대절을 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네, 2번 후보당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장거리 버스 대절 같은 경우는 저희 후보당 같은 경우는 버스 대절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과대학 MT를 진행할 계획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 이번 2022학년도 공과대학 MT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도 비용 문제라고 확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약을 준비할 때 MT 장소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알아본 곳이 있는데 공과대학 한 300명, 400명 정도의 학우들이 간다고 가정하고 하면 장소는 충분히 있으나 이렇게 리조트처럼 식사 제공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알아봐야 하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알아본 것에 의해서는 저녁 제공, 조식 제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임기 시작일인 1월 1일부터 바로 이런 적절한 장소를 찾고 비용적으로 적절한 접합점을 찾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후보단은 공과대학 연합인지를 1학기 때 진행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일단 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후보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내년 당선이 된다면 내년 4월 또는 5월에 진행될 예정이고 저희는 강촌 엘리시안을 목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저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맨 처음에 강촌 엘리시안과 컨택을 했다가 된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일단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 아직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물어보고 그쪽에서 왜 안 되는지 꼭 저희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율을 해서 그렇게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일단 강촌 엘리시안으로 밀고 나갈 예정이고요. 만약에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경춘선 라인 안에서 버스 대절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해보고 만약에 경춘선 라인 안에서 MT를 갈 장소를 구하지 못한다면 버스 대절까지 한번 알아보는데 최대한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에 가격 산정을 해서 반은이와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할지 말지 여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후보는 모두 좋은 답변 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꼬리 질문을 하나씩만 드리고 싶습니다. 1번 후보단 분들께서는 경춘선 라인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게 안 될 시 아무튼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의논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2번 후보단 분들께서는 이미 이 주변이나 어디든 찾아보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두 후보단 모두 알아보고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알아볼 때 일단은 전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학우분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그 수요 조사 인원의 플러스 알파 값을 계산한 후 또한 공과대 연합MT를 가면 어쩔 수 없이 학과 전공 학생회들은 같이 가야 신입생들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와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진행된 공과대 연합MT의 경우 어쩔 수 없는 가격적인 비싼 부분으로 인해서 좀 참여율이 저조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올해처럼 열심히 준비에는 불구하고 참여율이 안 나와서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 발생하여 공과대학 학생회비에 차질이 생겨서 추후 행사에 문제가 생길 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꼬리 질문을 한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신 후보단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2번 후보단 먼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만약 이미 준비까지 마쳤고 숙소, 버스,
버스가 될 수도 있겠죠. 버스 같은 금액적인 부분이 끝났는데도 저희 학생에 비해 금액적인 문제에 차질이 생긴다면, 올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저희는 서슴지 않고 공과대 연합회를 취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호 1번보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가 선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조사 선제적으로 진행이 된다 해도 일단 어느 정도 저희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후보군을 먼저 알아보고 그 후보군에서 최대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학우분들에게 그냥 금액적인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학우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저희도 똑같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희는 일단 진행을 할 예정이긴 한데 최대한 그 사전조사를 통해서 미리 준비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자 합니다. 네, 두 후보단 모두 소통을 먼저 중요시한다는 것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진행될 공과대학 연합연대는 제가 신입생 때 참여했었던 것과 올해 참여했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재밌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어국문학 전공 18학번 이문희입니다. 양 후보단 모두 공약 설명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양 후보단 모두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약 사항들을 살펴봤을 때 복지나 문화, 행사 등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엔 총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학생 의제들을 대응하고 문과대학 학우분들의 의견을 전달하셔야 되는 대표가 되실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양 후보단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학생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먼저 대신 후보랑 먼저 답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꼬리 질문이 한 개로 제한되는데 기호 1번 후보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 총장 선거 같은 경우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총장 선거 보이콧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일단 초등학생의 공약 설명회를 갔다 온 결과 내년 초등학생의 후보단 공약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내년 초등학생의 후보단은 총장 선거 대응 TF팀 같은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내년 총장 선거에 학우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이 총학이 준비한 이 의제에 관련해서 저희도 최대한 총학을 돕고 저희 또한 학우들에게 설문조사와 같은 의견을 전달받아서 학우들의 의견이 공과대학 학우들의 의견이 초등학생회를 통해
학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학생 의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얘기 잠깐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이번 후보단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먼저 총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후보단이 아직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생의 대표가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더 관심을 가지고 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의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학생 자치기구원들 같은 경우에도 잘 이러한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 자치기구원들 먼저 이러한 것에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 자치기구원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신 학생 의제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 후보단이 생각한 결과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긴 비대면 대학교 생활과 대학교 생활로 인해 학생 자치구의 관심도가 낮아진 게 일단 제일 저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학생 의제는 학생 자치구의 관심도를 어떻게 높이며 학생 자치구의 문제가 되는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이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학생 의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관련 문제, 총장 직선제에 관련한 문제, 강원형 1도1 국립대학 같은 학내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그런 의제들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해당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보시면 훨씬 공대 학생분들의 의견을 전달하시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꼬리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두 후보단 모두 얘기해 주신 게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의견을 이제 본부와 총학생회를 연계해서 전달하시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공대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을 때 비율이 51대 49로 첨예하게 갈렸을 경우 어떻게 결정하실 거고 어떤 의견을 전달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비가 되신 후보단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뒤인 20시 53분까지 답변을 안 해주실 경우 1번 후보단부터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후보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을 때 41대 59 정도의 비율로 나온다면 이 수렴된 저희가 받은 이런 답변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단의 회의를 열어서
단은이 안에서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추가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조합을 해서 저희가 이 두 의사 모두 전달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하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은이에서 먼저 단은이에서도 의견을 한번 보고 여기 안에서 더 중시하게 된 주제를 가지고 저희도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말을 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후보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51대 49로 의견이 갈릴 경우에 이 두 의견 중에 하나를 꼭 전달해야 한다면 저희는 우선 다수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 또한 무시당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소수의 의견에서도 중간 지점의 해결책을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저희도 공과대학 운영위원, 중앙운영위원회 서로 의견을 통해서 중간 지점의 해결책을 소수의 의견에서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학교 내에서 결국에는 많은 일제들이 직면해 있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로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화, 행사, 복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학생 자치가 아니라 이제는 1,800명 공대학 부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보완하셔서 1,800 공대 학우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학과 1학번 강세령입니다. 저는 기호 2번 후보자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예술대학 및 공과대학이 함께하는 가요제라는 공약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예산에 관한 질문에서 타 단과대학과 함께 연합하여 진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문예대와 공대 교류를 촉진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에 의미가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대학과의 가요제라고 공약을 적은 이유는 저희가 선거 등록 전에 10월 15일에 내년 문화예술대학에 출마하시게 될 비대위원장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단과대학, 인문대학 등 다른 단과대학에 연락을 드려서 저희와 함께 연합가요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전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이 온 것은 문화예술대학뿐이었고 다른 단과대학에서는 저희 공과대학이 아무래도 경선이고 자신들도 후보단의 신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을 해줄 수 없다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공약은 단과대학 연합가요제였는데 문화예술대학에서만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기에 문화예술대학과의 가요제라고 공약을 적게 되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아까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타 단과대학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근본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지 꼬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만약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다른 단과대학과의 연락을 통해서 최대한 한번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다 성사가 되지 않아서 문화예술대학과의 가요제로 진행이 된다면 금전적인 부분을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정확히 금액이 얼마나 주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기획 중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적은 금액 혹은 중간의 금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자원공학 전공 20학번 백연서입니다. 저는 양 후보단 모두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공약들을 다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행사에 관한 공약들 위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의 역할은 학우들의 학업 동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학업적인 부분에 대한 공약을 더 생각해 두신 게 있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2번 후보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 공약 설명회 준비하면서 학업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는 점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공대 독서실 활성화를 통해서 공과대학 학우분들의 학업 동력, 거기서 시험기간 야간 카페 운영까지 해서 공과대학 독서실을 활성화시킨다가 저희의 학업 공약이었고요. 내년에 지금 진행 중인 학업 공약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학업 쪽으로도 계속해서 공약을 논의하고 비공약이지만 학업 관련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후보단은 공과대학 연합 멘토 멘티와 자격증 시험 응시를 지원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것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두 가지의 공약을 목단원대 이행을 하고 사고들의 반응도 듣고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들 수렴해가지고 더 나은 이 두 공약에 더 개선점이 있으면 그 개선점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며, 아니면 이 두 가지 말고 더 좋은 방향이 있는 공약 행사나 그런 학업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그거를 듣고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학업 관련 행사를 학업 관련하여 학생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지하겠습니다. 앞서서 먼저 손들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선 질문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학과 이공학번 김부인입니다. 모멘트 후보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공대 시네마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공약은 실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영화관과 협력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영화관인지 상세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의 논의 후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대 시네마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협의할 수 있는 영화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영화관은 지금 중학생회가 제휴를 해서 춘천 석사 메가바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18년도 때 진행됐던 공대 시네마는 저희 남춘천 메가바스 그쪽 지점에서 저희가 공대 시네마 진행됐던 적이 있는데 그곳을 예정으로 할 예정인데 아직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 포근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그 영화 상영작에 대해서도 나온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한 바는 없고, 일단 이 영화 공대 시네마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학우분들의 참여,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홍보, 그리고 어떤 영화를 선정을 할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는 2학기에 진행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상영 예정작이 나왔을 때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예를 들면 이번 12월 중순쯤에 개봉한 아바타 같은 그렇게 좀 유명한 영화를 사전에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학우들이 미리 보고 나서 저희가 공대 시네마를 잊지 않도록 일단 처음에 제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관 같은 경우 지금 최소 좌석이 100석에서 120석인 영화관이 있는데 저 일단 그 영화관을 빌릴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후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관을 빌리고 상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분들께서는 비용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지금 총학생회에서 이미 시네마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차별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 가격적인 면에서는 저희도 옛날에 그랬듯이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성인 기준으로 영화가 10,000원일 때 5,000원 정도를 내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지금 총학생회가 17,000점이랑은 제외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석사점이랑은 제외되어 있는데, 동반 1위까지 해서 3,000원 정도의 할인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소한 그 제휴 매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영화 가격이 현재 평일 기준 14,000원을 알고 있는데 최소한 3,000원보다 높은 4,000원을 최소 4,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일단 100석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40만 원 정도의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만 원 정도의 저희가 학생회들이 사용 예산을 잡고 있고, 학우분들한테는 10,000원 정도의 영화 관람 비용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네, 되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산업공학 전공 20학번 조현입니다. 저는 이번 후보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통 핵심 부분에 공대 트리 공약이 있는데, 저는 이 공약의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금전적인 부분과 우천시 관리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한 해 동안 공과대학 학우분들의 추억, 고민 등을 담으려면 작지 않은 규모의 나무, 부수 재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금액은 얼마 정도로 측정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야외에 설치를 하면 우천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도 트리를 얘기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가격 문제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5만 원 내외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까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대 트리를 저희가 진행하게 된다면 1년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초기 투자 비용을 감안할 만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관리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알아본 트리는 세로 210cm, 가로 100cm 정도 크기의 트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천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알아본 트리는 PVC 재질로 비를 맞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과 같은 큰 자연재해가 아니라면 일기예보에 없는 갑작스러운 우천이라던가 이 정도에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쓴다던가 건의사항을 쓴다던가라고도 적었는데, 이 역시 코팅지로 준비하고 네임펜으로 준비해서 우천시에 크게 문제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료공학 전공 21학번 박재은입니다. 기호 1번 후보자님들의 공대 복지 모멘트와 함께 물품대여 사업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냉장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음료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음식물들도 가능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상의 후에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음식물도 포함돼서 대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 등을 고려해가지고 냉장고를 대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꼬리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럼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보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후에 남아있는 음식물들은 다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보관하시려면 냉장고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유지를 하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잠시 회의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안 가져가시는 음식물은 저희가 사전에 명부를 작성하게 할 텐데 그 명부 작성한 것을 토대로 학우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언제 가져가는지 한 번 더 파악하고 금방 가져와 있다는 회답이 오면 조금만 기다려도 될 텐데 연락을 안 받거나 연락을 무시하거나 언제 가져갈지 모르겠다라는 학우분들에게는 저희가 일단 폐기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폐기나 연락 무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고 1회를 주고 만약에 경고가 2번 쌓이면 냉장고 대원 그 학우분께서는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음식물 폐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대 4호관, 공대 5호관 옆쪽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폐기할 예정입니다. 괜찮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료공학 전공 18학번 장동환입니다. 1번 후보단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단과대학 연합 멘토멘티 관련해서 질문인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타 단과대학에서는 이런 멘토멘티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진행한 것을 저는 본 적 없었고, 지금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에 진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예상을 하신 건지, 어떻게 진행을 계획하신 건지, 그리고 어떤 단과대학과 진행하실 예정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진행하시게 되면은 참여율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 저희가 후보단 신분이어서 많은 단과대학과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추후 당선자 신분이 되면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더 정확하게 연합 멘토 멘티를 할 단과대학을 우선적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이 통합된 단과대학끼리 연합 멘토 멘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단 저희 단과대학별로 의견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멘토 멘티식으로 해가지고 멘토에게 보상을 주어서 멘토의 참여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과 1학번 정호영입니다. 공대 학업 모멘트와 함께 자격증 시험 응시조 지원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자격증 시험은 공과대학 학우들 중에 1, 2학년은 잘 응시하지 않고 3, 4학년 또는 5학년이 응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든 공과대학 학우들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공약에 있어서 이에 대한 후보단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본인 그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격증 시험 응시로 지원 공약에서 정해둔 자격증은 일단 컴퓨터 활용 능력, 기사 자격증, 영어 관련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여기서 기사 자격증을 제외한 컴퓨터 활용 능력, 영어 관련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1, 2, 3, 4학년 모두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여서 그 동등한 누가 이용할 수 있는 동등한 학년에 따른 동등성 그런 관련해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꼬리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컴활 영어 한국사 1, 2, 3, 4학년이 다 응시한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 1, 2학년들이나 저학년들 잘 응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은 대부분 학우들이 방학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학에 응시하게 되는 경우에 공약의 효과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에 이 공약을 누리기 위해 학기 중에 응시한다고 하더라도 학기 초보다는 학기 말에 응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학기 말에 이 지원자 신청자가 몰리게 될 경우에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후보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회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격증 시험 응시를 지원은 공과대학 학우 여러분의 학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택적 공약이신 필수 공약을 일단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질문 주셨던 방학에 관련된 진행으로는 저희가 1학기 학생회비 납부자는 응시료 지원 기간을 임기가 시작하는 2023년 1월 1일부터 1학기 종강 날까지 신청하신 원서나 결과지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1학기 학생회비 납부자는 그 기준으로 저희가 할 것이며 2학기 학생회비 납부자는 응시료 지원 기간을 여름방학 시작부터 2학기 정기감사 제출 전날까지 신청 원서나 결과지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2학기 감사시 제출 날까지 전날까지 하는 이유는 감사시 제출에 있어서 투명하게 저희 후보단이 학생회비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 주셨던 이 응시로 지원을 받을 학우분들이 몰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답변은 저희가 학생회비 만원 고정해서 시험당 2,000원으로 한 번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회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이론 메카트로닉스 재료과학부 2학번 김소연입니다. 공존 후보단에 함께하는 공대 드래기태 시설 사업 중에서 공과대학 독서실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과대학 독서실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제가 시험 기간에 공과대학 독서실을 이용해 본 결과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이 매우 노후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청결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청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시설 개선을 하겠다면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적인 개선을 지금 확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한번 보충도를 하겠다, 말씀해주신 청소를 통한 청결한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과대학 독서실 활성화를 위해 깨끗하게 만들되, 그리고 이제 공과대학 독서실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또 이제 콘센트가 많이 없다라는 이유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는 선에서 뭘 더 구비하고 최대한 공과대학 독서실 활성화를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21시 17분입니다. 2분 후인 21시 19분까지 질문이 없을 경우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영과학과 1학번 정우영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멘트에도 공과대학 독서실 정비라는 공약이 있는데 공전 후보단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멘트 후보단도 공과대학 독서실 정비에 대한 공약이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 공과대학 독서실 정비 공약을 이행하려는 이유는 저희는 독서실 이용량이 낮아지는 일과 시설 노후로 인한 학우분들이 독서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서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학기 초 혹은 방학 때 설문조사를 통하여 왜 독서실을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부터 독서실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원하는 점을 다 설문조사를 받고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행정실에 찾아가 저희의 공과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말하고 행정실과 협의하여 독서실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할 것입니다. 꼬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일단 저도 제일 큰 이유가 시설 노후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시설 노후라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결정이 되고 행정실을 통해 얘기했는데 시설 노후면 책상을 바꾸거나 여러 물품들을 사야 될 텐데 합의했을 때 그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줄 수 없다면 이행될 수 없는 공약이 되는 건가요? 회의하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과대학 학생회라는 역할이 공과대학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면 저희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행정실에 계속 요구할 것이며 만약 그래도 정말로 타협이 안 된다면 일단 학생회비 선에서 고칠 수 있는 내부 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내부 수리에는 일단 의자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나 풀세트 구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과학과 1학번 김원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2번 후보자님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2번 후보자님 분들 지금까지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1번 후보자님 분들의 공약들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공약들이 많은데 2번 후보자 분들의 답변들을 계속 들어보니까 내년에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답해 주신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만약에 내년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세운 공약들은 실천이 좀 어렵지 않은 공약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 드릴 때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 핵심 공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독과를 통한 소속감 증진을 통한 공과대학형 소속감 증진, 이걸로 인한 참여도 증가를 노린 포인트였고요. 공대 위키 같은 경우도 학생의 임원들 같은 거에 접근성을 높여서 공과대학의 문화와 전통을 전달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고요. 공대 트리 또한 학우분들의 참여를 통해 같이 꾸미는 트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내세운 핵심 공약들을 참여율이 높은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약을 통해서 공대 학우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내세운 공약입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학과 1학번 정우영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분 상대 측 후보단 상부운동원으로 알고 있는데 1번 모멘트 후보단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공약이 많은 것 같다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는 공약 설명에서 옳은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모멘트 후보단에서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약이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어떤 걸 생각하셨는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간 사이에서의 제 질의입니다. 네, 제가 인간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저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모멘트 후보단에서는 어떤 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과열되는 것 같아서 이번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1시 24분입니다. 21시 26분까지 질문이 없을 경우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메카트로닉스 공학전공 17학번 박재환입니다. 네, 양측 후보단에게 모두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이맘때쯤 이런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오는 제 경험으로 미뤄보았을 때 항상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측 후보단 분들께서는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예를 들자면 오늘 나오지 않은 공약 중에 비공약으로 삼으시는 공약이 있으시다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후보단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공약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정 후보와 부후보인 저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공대인의 밤이라는 행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공대인의 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에이스 페스티벌과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문화예술대학과는 다르게 오로지 공과대학 학우들만 대상으로 하여 공대인들끼리 공과대학 학우끼리 단합을 한 번 더 증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공약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의 네, 가능합니다.
비공약으로 내세운 게 없으시다고 하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내세운 비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양측 후보단 분들 중에 어떤 후보단이 당선이 되든 공대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공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시각 21시 28분 으로 이상으로 공약 설명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인 11월 10일 목요일 19시 이 장소에서 두 후보단의 공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금일 참여해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